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씨입니다. 한덕수 씨는 예전에 국무총리를 했었다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경력이 되어서 이번에도 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덕수 씨는 2009년에서 2012년 그때 주미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주미 대사였을 때 그때 그 한덕수 씨의 아내 최아영 씨가 갑질을 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한덕수 씨가 주미 대사이고 대사 부인 최아영 씨가 그 대사관 관저에서 자기의 동창회를 개최했다 하는 의혹입니다. 우선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미대사 관저에서 최아영 씨가 동창회를 열고 그리고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 그 직급 중에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아내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오라 이렇게 시켰다. 그리고 이 갑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갑질을 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그런 갑질을 당한 측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아영은 그 대사관 그냥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면 그 대사관 직원들 공사를 포함하는 이런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언을 했다. 그런 증언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답변이 참 오묘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아내들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치료 여부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역시 갑질을 했고 그것이 그쪽에 그 이야기하는 누구누구의 아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한 어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아내들 이 간이라는 것은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원 A의 아내와 직원 B의 아내 이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최아영 씨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 A씨의 아내와 B씨의 아내 그들 사이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게 청문회에서 하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주미대사가 그런 직원 아내들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답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그 아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왜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최아영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아영이라는 것을 빼버림으로써 자기가 말한 그 말의 뜻이 애매하게, 불명확하게, 또 그 말만 곧이곧대로 보게 되면 청문회에서는 무가치한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 또 고의적으로 이와 같이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그런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한덕수 씨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 아내들 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조금 이것이 아니고 있었다. 이쪽인 겁니다.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아내들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대사의 부하 직원인 공사들의 아내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아영 씨는 공무원이 아닌 부하 직원의 아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차출해서 노력 봉사를 시키는 그런 짓을 했구나. 이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최아영은 대사관 직원인 공사들의 상관이 아닙니다. 최아영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단지 한덕수의 아내라는 위치에 있을 뿐인 최아영이 공무원의 아내들을 지휘 통제했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한덕수 씨가 인정을 한 겁니다. 결국 주미대사 한덕수와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아영이 한덕수 대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한덕수 씨가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음식을 마련하라라고 했다면 이게 단지 노력봉사만 시킨 것인가? 아니면 음식물 자체까지 각자 비용을 들여서 가져오게 한 것인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만일 음식물까지 가져오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게 되었다시피 돈에 깨알같이 밝은 한덕수 씨가 나는 공금은 안 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덕수의 아내 최아영이 자기 동창회에다 공금을 안 쓰고 부하 직원의 아내들에게 이것을 분담을 시켰다면 이거는 뇌물죄를 저지른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뇌물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것이 7년도 전이다, 10년도 전이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짚어둘 것은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청문 절차에 반영이 돼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명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인 최아영 씨가 주미대사 관저에서 동창회를 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했는가, 관저를 또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갑자기 하는 말이 직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저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제 두 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주미대사관 건물에서 한덕수의 아내가 동창회를 했다. 이것은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한덕수 씨가 이거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씨 말은 동창회는 했지만 직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동원하지 않았고 직원의 아내들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도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법정에 선 피고인,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혐의를 발뺌하려는 피고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공직 후보자가 이런 경우에 말을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면서 직원 아내를 동원했다는 것을 직원은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이고 잘못 배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이러면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요리조리 빠지면서 묻는 말에 답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한덕수 후보자의 답변은 한마디로 앞에서 제기한 그 의혹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대사관을 대사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써버렸습니다. 사적으로 동창회를 열었으니까. 거기가 동창회 여는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 최아영 씨의 동창이 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최아영 씨를 중심으로 소수가 모이지 않았겠는가. 10,000명이고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사적으로 썼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그 일이 발각이 되니까 한덕수 씨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미대사관 관저를 이런 동창회 하는데 이렇게 쓴 그것을 두고 그게 공무원인 한덕수 주미대사의 정책이었다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대사관저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한덕수 대사의 정책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관저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괜찮아 보이죠? 대사관 관저를 좀 더 개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다가 개방을 했습니까? 더 개방하는 것이 자기 집 안방으로 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 집 안방에다가 어떤 이로운 것들, 이익되는 것들을 퍼나르면 그쪽으로 그 대사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 집 안방에 개방하고 안방으로 확장하면 이게 모두 주미대사 자신의, 주미대사 부부의 공무원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혐의라고 시작되었던, 그리고 한덕수 씨가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던 이런 것들, 이것은 한덕수 주미대사의 아내 최아영 씨가 좀 부덕하거나 갑질을 했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바로 주미대사 한덕수 부부의 권한 남용, 나아가 뇌물죄 혐의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직 후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거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3개 정부가 있습니다. 집행정부, 입법정부, 사법정부. 이번에 한덕수 씨가 공직 후보자로 이게 통과되면 이제 일을 할 곳은 집행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3개,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3개 정부의 기둥은 공무원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각 정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제도로서는 공무원 제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공무원 제도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튼튼한 정부,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끝까지 수사한다.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를 이번에 애써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도 내심 지금 이것을 찬성했다.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분리됐다면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제도 그리고 청렴한 정보라는 그 목표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혹이 있든지 어떤 혐의를 받는 공직 후보자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의 종국 판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 후보자 자리든지 이 공직자 자리에서 이걸 내놓고 나가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요소라고 인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이 번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로서 윤석열 후보자의 아내 김건희 씨의 각종 범죄 혐의라든지 아니면은
학위 논문이라든지 혹은 그 취업 이력에 있어서 진실성이 깨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그게 참 선거에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수많은 혐의들이 물론 아주 성실하게 수사를 했겠죠. 혐의들이 계속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은 그 혐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불신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혐의 없다고 덮어도 국민의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불공정하다.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자초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반 국민들 같으면 그걸 6개월씩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죠. 바로바로 수사하고 처리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혹은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이걸 이렇게 봐줍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믿어줬으면 하는데 국민은 아주 야박합니다.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착실하게 그렇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예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일단 이런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사하고 종국 판결까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 공직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혐의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흠이 있는 사람도 공직자로는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직에 나간 사람은 소위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보다 권력의 칼을 쥔 좀 더 세져서 자기의 잘못된 것까지도 방어할 수 있게 돼버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위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허리를 굽히는 이 풍조를 우리가 보건대 그게 정의로울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권력의 칼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를 수사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긴 자의 정의가 되고 맙니다. 공직 후보자가 혐의가 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직에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정의롭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정의는 정의이고 부정의는 부정의인 겁니다. 이긴 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의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의 범죄 혐의, 공직 후보자, 현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청문 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